경주 용강공단의 발레오 전장 시스템스. 지난 2010년 회사는 심각한 노사 갈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며 직장을 폐쇄합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이거든 그나마 이것은 작은 성과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쪽이 지금 회사 근처인 거죠? 예, 바로 여기 지금 왼쪽 편에 보이시는 아파트가 네. 저희들 이제 예전 사원 아파트였죠. 한 260세대 정도가 살았는데 예. 2010년도 직장 폐쇄 이후에 회사가 다 비우라 그래서 네네. 네. 지금은 다 비우고 흉물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아요? 예, 살지 않습니다. 전혀 살지 않고 이 아파트를 몇 번이나 매가 가려고 그랬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데가 바로 상용 여기가 공장. 회사네요? 예, 여기 상용 공장입니다. 아니 그냥 언뜻 봐도 회사 규모가 굉장히 네, 커요. 커요. 뭐 예. 회사 직원들도 사업도 많을 것 같고. 그러게요. 예.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일단 먼저 궁금해요. 직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조용합니다. 의외로 오늘 지금 강기봉 사장이 그동안 재판에 계류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해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있고 오늘이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날이라서 네. 녹화 날은 오늘이요. 예. 의외로 직원들이 지금 담담하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예. 마냥 축하하고 마냥 기분 좋아할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닌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노동자들 장장 입장에서는. 9년 전 일이라면서요, 이게. 예, 2010년도 2월 달에 일어났던 문제인데 길게 왔죠. 9년이라는 세월 부분들을 대한 부분들이 오면서 그 중간에도 뭐 노사가 충분히 대화됐더라면 뭐 서로가 이제 원만하게 합의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상황이었는데 네. 뭐 전혀 노사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는 서로가 평행선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일단은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우리 발레오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테니까 예. 이 사건들을 그간의 일들을 좀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일어난 건 2010년도 2월 16일이고요. 그 전 2009년도부터를 좀 봐야 돼요. 그 2009년도 이제 그 미국발 경제 위기, 전반적인 경기가 악화되면서 그룹에서 발레오 그룹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발표를 합니다. 네. 거기에 경주 공장도 포함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발레오 그룹 전체 5만 4천 명 정도 중에 그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5,400명을 그 발레오 그룹 내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경주는 실질적으로 그런 위기 경영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네. 네.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주로 납품하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소형차 위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뭐 해외 수출 물량들이랑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보다 더더욱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그룹의 그런 감원 발표로 인해서 경주는 흑자 경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특히 이제 저희들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선배들이 이제 잘 지켜왔고 함께 협심해서 회사 내에 비정규직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회사였어요. 네네. 심지어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 식당에 밥을 하시는 분, 경비를 서시는 분,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 모두가 이제 정규직이었는데 회사가 흑자 경영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그런 방침들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아웃소싱 하겠다, 외주 용역화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거거든요. 아니 어느 정도로 흑자였어요? 사실 흑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노동자와 그리고 또 대표 간의 회사 측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98년도 만도가 부도나고 이제 발레오가 99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네.
뭐 해마다 보통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계속 흑자를 유지해가 왔었습니다. 오. 그렇게 했는데 2009년도 약간 이제 경제적인 위축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노사 갈등이 시작이 됐던 거군요. 그렇죠. 2009년도 이제 3월 달에 예. 지금 현 사장이 강기봉 사장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노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어요. 회사가 인위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조조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합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약속이 위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사 협의를 하면 뭐 단체 협약을 준수하라, 기존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라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마찰이 일어났던 거고 2009년 연말, 2010년 초에 이제 노사 간에 이제 서로 감정이 많이 대립돼서 그래서 이제 2월달에 그 문제가 결국은 발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직장 폐쇄가 시작이 됐고 발단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예, 직장 그렇죠. 폐쇄가 됐을 때 당시가 사실 궁금해요. 근로자들한테는 삶의 터전이잖아요. 예. 예, 그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다들 처음 겪는 일이라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뭐 20여 년 회사로부터 하면 더 오래됐죠. 만도가 예. 더 생긴 지 오래됐는데 30-40년 이상을 근무를 하신 분들이 많이 당황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직장 폐쇄가 한 날이 구정 연휴 기간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구정 연휴를 쉬러 갖는 기간에 이제 직장 폐쇄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조합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직장 폐쇄가 일어났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많이 당황스러워했죠. 하루아침에 닥친 직장 폐쇄 결정. 출근할 곳을 잃은 노동자들은 무거운 발걸음과 더 무거워진 마음으로 거리 위에 섰습니다. 그 후 사측의 노조 파괴에 맞서다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정직을 당한 노동자는 무려 29명에 이릅니다. 처음에 회사는 이게 이제 10년도만 해도 복수노조제라는 게 도입되기 전이어서 네. 회사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장 폐쇄가 일어나면서 노조 파괴 전문법인이 창조 컨설팅이라는 기업이 관여를 하게 되죠. 네. 네. 창조 컨설팅이 관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금속노조 탈퇴, 새로운 노조 설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조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업에서 이제 완전히 조직적으로 금속노조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 한 사람이라도 남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를 없애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직 형태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집단 탈퇴를 통해서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이런 방법을 택했던 거죠. 아니 근데 기존에 원래 그 발레오 직원들 상당수가 저 금속노조에 가입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탈퇴를 시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나요? 전체 저희들이 이제 그때 2010년도 당시만 해도 한 920명 정도 됐는데 조합원이 621명이었어요. 조합에 가입될 수 있는 인원들. 회사가 직장 폐쇄가 되고 난 이후에 선별적으로 복귀를 시킨 거죠. 직장 폐쇄를 하면서도 뭐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한 사람 불러들이면서 이제 회사 내에서 강제 숙식을 하면서 그 사람이 또 친한 사람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안동 애명복지원이라는 곳에 가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노조의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대한 인식을 억수로 나쁘게 만든 다음 노조의 정치적 파업 때문에 당신들의 희생양이다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심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동의하는 사람만 회사로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선별적 복귀라는 거죠. 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정말 예. 깜짝 놀랄 만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대표와 나누는 대화 녹취 내용이 있던데 객값. 직원들을 네. 이야기를 하면서 객값을 물어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예. 와 정말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 사건은 2013년도에 직장 폐쇄가 되고 이제 저희들이 해고 이후에 생긴 사건들인데요. 우리가 들어가려 그러니까 회사는 용역 경비들을 동원해서 부딪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는 속에서 이제 부딪힌 과정 속에서 이제 회사 사장이랑 회사의 이제 직원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었죠. 그 속에 이제 뭐 여직원이 이제 회사 사장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뭐 막 이렇게 하다가 뭐 부딪히면 뭐 나 객값 물어주지. 너 그 마음대로 해. 부당 해고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 중인 경주 발레오 전장 시스템. 최근에는 노사 대치 속에 노조원들에게 농약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회사 사장과 간부가 대치 중인 노조원을 비하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맞지는 마. 제가 패도 돼요? 제가 패도 돼요? 객관 물어주시면 돼요, 사장님. 아이, 개값이 언제든지 물어주세요. 결국 노조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과 인권 침해 진정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떤 뭐 노조를 대하는 태도는 뭐 노사 어떤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 노조는 암적인 존재라는 인식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기존의 지금 사장님. 혹시 그 사건 말고도 예. 근로자들을 대하거나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충격이 될 만한 일들이 또 있을까요? 많이 있었죠. 이제 그 저희들이 해고되고 난 뒤에 예. 정직을 당했다가 이제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당했다가 복지가 친 동지들이 회사가 금속 노조를 탈퇴하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금속을 탈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이 끝까지 금속을 탈퇴를 못 하겠다고 공장 안에 남아 계셨는데 그 7분들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옛날 어린 시절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수업 시간에 떠들면 바깥에 나가서 혼자 복도에 이제 벌쓰게 하는 것처럼 네. 아무 업무도 주지 않고 사무실 복도에다가 책상을 앉혀놓아서 몇 달씩 대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라도 또 버티니까 뭐냐면 이 친구 업무를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 바닥 청소하고 뭐 도장하고 거미줄 치우고 유리창 닦고 뭐 스크랩 치우고 이런 일에 일부러 동원하고, 뭐 심지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 바깥에 이제 회사 내에 어떤 제초제 제거 같은 뭐 잡초 제거 뭐 이런 것도 시키고 엄청나게 탄압을 많이 받았었죠. 그게 그 GP지기 TF 예, 팀인가 그렇죠. 그런가요? 그 팀을 이제 예.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회사가 뭐 아. 생산팀, 지원팀, 뭐 GP지기 TF. 그러니까 뭐냐면 GP지기가 회사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네. 그 GP지기에서 좀 반성을 하고 조금 나은 사람은 지원팀. 그다음 지원팀에서 다시 좀 이게 뭐 회사가 원하는 방식의 뭐 인간 개조가가 됐다라고 보면 이제 다시 생산팀으로 보내는 이런 방식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남아있던 7분의 동지는 GP지기에 있으면서 회사에 허드렛 일, 심지어 연구소에서 20여 년 동안 개발 업무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아니 이거는 직원을 예. 탄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인권을 짓밟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이게 엄청 심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중재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직원들이 이제 저희들이 뭐 부딪히는 과정 속이었지만 직원들에게 농약 살충제를 살포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대단하게 이제 좀 회사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었다고 봐야죠. 야, 진짜 말이 그렇지. 네. 정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놀랍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충격이 컸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엄청나죠. 직원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사표 쓰고 나간 인원들도 상당수가 되고요. 심지어 이제 뭐 우울증에 대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몸을 생각해서 이제 대부분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담배를 다 피우는. 그러니까 경주 지역의 어떤 이렇게 회사의 규모나 인원 비례해서 저희들 회사가 아마 흡연율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병원 다니는 인원들도 그렇고. 그래요. 그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이게 노조 파괴로 인한 대표 구속이 3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역사상. 어떤 의미일까요? 사업주가 구속된 건 이제 전국에서 이제 3번째죠. 유성의 유시영 사장이 구속되고, 이제 가벌로토텍에 용역 깡패를 투입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발레오 사장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부당노동 행위를 저질러도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만 건에 한두 명 정도, 네네. 네. 이런 정도예요. 극소수예요.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이런 부분들을 기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정 신청을 통해서 이제 법원이 이제 결국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태로 인해서 사업주가 구속된다는 부분들이 아마 이후에 많은 사업장에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노조를 이제 쉽게 섣불리 파괴하거나 노조에게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르면 뭐 이렇게 구속될 수 있다라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에 그 해고됐던 분들이 복직은 다시 되신 거죠? 아니죠. 이제 다 성선은 했지만 예.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29번 중에 15분은 이제 복직을 하셨고 네. 나머지는 이제 자동적으로 정년퇴직이 돼서 공장 한번 발라보지 못하고 그대로 안타깝게 떠나갔었어요. 대부분 다들 이제 해고됐을 때의 심적에 대한 아픔들은 말도 못할 정도였죠.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이제 뭐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동안 모아뒀던 적금, 보험 다 해약을 하고 그렇게 살고 이제 뭐 집에 와이프도 어디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 뭐 취업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심지어 이제 같이 해고되신 분 한 분은 딸내미가 이제 시장에 갔는데 저 딸기 한 팩에 이렇게 4,000원 하는데 그거를 사주지 못해서 진짜 엄청 속으로 울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죠. 진짜 뭐 말을 못할 정도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아픔들이 또 많이 있었죠. 무슨 얘기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해직자분들끼리도 만나고 한 번씩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어떻든 또 사라지더라고요. 뭐 다들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들게 또 해고되고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같은 환경에 이렇게 처해진 사람들만 또 모여 있으니까 서로가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버텨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이제 금속노조의 힘이 가장 컸죠. 중앙에서 뭐 매달 생계비에 대한 부분들 일정 부분도 지원해주고, 그다음 경주 지역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매월 1만 원씩을 결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최저 생계비라도 지원해주는 방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8년이라는 세월을, 해고 기간 8년 동안을 버텨올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또 발레오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전 국민적인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 어떤 시각으로 이 사태를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갖고 계세요? 그동안 이제 노조가 많이 매도당했죠. 사실 이제 발레오를 다니면 월급도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뭐 식당에 뭐 직원들이 연봉 7, 8천만 원 받는다. 경비가 뭐 얼마 받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노조가 뭐 무리하게 너무 요구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노조가 당해도 사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해를 가졌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어쨌든 조금 벗어주셨으면 좋겠고, 노동조합도 뭐냐면 우리들의 물론 권익과 이익 정치를 위해서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노조가. 그래서 이제 노조가 너무 이기적이다, 집단적이다, 뭐 이런 생각 부분들을 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에요. 네. 매듭이 지어진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